얼마 전 개포동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34억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5억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 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은 일반 매매로 팔았어도 충분히 갖고도 남을 정도였는데요. 왜 소유자는 경매를 막지 못하고 결국 경매까지 나와서 20억이나 싸게 낙찰을 받게끔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주임입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청담 자이부터 시작해서 청담 아이파크, 삼성동 힐스테이트, 타워팰리스, 도곡레스, 대치 르엘까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그런 아파트들에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액대가 큰 물건들을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일반 매매로 했어도 충분히 팔렸을 것 같은 그런 매물들이었는데 경매까지 넘어온 물건들이더라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오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돈을 안 갚아서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다면 굳이 경매까지 넘어오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로 나오는 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훨씬 더 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진행할 수 없는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로 하면 그 집에 잡혀있던 근저당이 매수자한테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전 주인이 잡아뒀던 그 근저당을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살 때 근저당을 새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가 대출받는 은행에서 그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근저당을 잡았던 은행한테 직접적으로 송금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전 주인이 잡았던 그 근저당이 등기부 등본에서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잡혀져 있던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훨씬 더 많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그 전 주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다 근저당을 말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어쨌든 일반 매매를 할 때 중개사분이 끼어 있을 텐데 중개사분이 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아예 소개조차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개포동 아파트를 볼게요. 34억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4번이나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14억까지 떨어졌었고요. 3명이 입찰을 해서 결국 1등이 15억 5,599만 원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18억 정도를 더 싸게 낙찰을 받은 걸까요? 밑에 내려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일보다 앞선 날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임차인이 만약에 확정일자를 전입신고한 날짜랑 근접하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밑에 있는 근저당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받아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걸 보니까 자신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숨기고 그럼 최대한 이 아파트를 유찰시킨 다음에 자기가 싼 가격에 가지고 갈 생각이지 않았나 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이씨인데 낙찰자는 이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임차인이 낙찰을 못 받아가게 된 거죠.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의 전세가를 보니까 최고 높았을 때가 18억 정도, 19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18억이라고 예측을 하면 이 낙찰자는 15억 더하기 18억까지 해서 33억 5천만 원의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호가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저층이고 가장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게 34억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낙찰자는 이 물건을 얼마나 싸게 낙찰 받았는지에 대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인데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얼마 전에 경매로 나와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 아파트도 42억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2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4억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 물건에도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이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확실히 보여주는 물건이었어요. 전입일자를 보니까 2017년 3월 15일이고 말소 기준일이 2021년 2월 10일인데요. 그럼 이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7년 3월 16일 오전 0시가 되는 거고 확정일자는 2017년 3월 15일이 되는 건데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확정일자보다 하루가 더 늦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의 배당을 받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2017년 3월 16일 오전 0시가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가 되니까 다른 근저당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저층일 때 36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경매로 요즘 많이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가지고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반 매매로 팔려고 했으면 정말 싼 가격에 팔았겠죠. 그러면 분명히 팔렸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싼 가격에 팔았어도 채권을 다 갖고 일반 매매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을 건데, 그런데 제 생각은 채권자 겸 소유자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자기가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돈을 빌린 은행한테는 이자는 갚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채권 회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채무자가 갖고 있던 그 아파트들을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 이 도곡동에 있는 도곡상용 예가가 8월에 22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11월에 14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8억이 떨어졌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2억에서 14억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8억이 떨어진 게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호가를 보니까 제일 저렴한 거 저층이 19억 5천만 원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 건 맞지만 최근에 거래된 이 14억짜리 거래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매수세가 적은 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매를 낙찰받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곧 오를 거니까 실거래된 가격보다 그냥 조금만 더 저렴하게 낙찰받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입찰금을 적는다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현장 임장 꼭 가셔야 되고요. 현장에 가셔서 분위기는 최근에 어떤지, 최근 거래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면 그 거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맞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지금은 경매할 때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경매로 더 싸게 낙찰을 받아서 최근 실거래되고 있는 그 가격보다 더 싸게 급급매로 내놓는다면 분위기 상관없이 매수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물건이 올라와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큰 물건일수록 요즘 매수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 중에 주변에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사가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촘촘하게 실거래가 찍혀져 있겠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물건이라 가격도 훨씬 저렴할 거고요. 이렇게 가볍게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요즘 확실히 경매 물건에 경쟁자가 없긴 해요. 이 물건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물건인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3억 2천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도 3억 3천이 최저가로 나와 있었는데 한 분이 2억 4천에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물건에 한 10명은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럼 권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신다면 임차인이 아예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권리상에 화자가 될 것도 아예 없어요. 오늘은 금액대가 큰 강남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물건을 주로 찾아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